1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 조선일보에서도 관련된 이야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개헌 논의에 대한 필요성,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요. 탄핵 심판 관련된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또 개헌 분권한 개헌을 많이 말씀하셨던 평론가님인데요. 오늘 네. 기억하시네요. 예, 오늘 말말만 어떤 말 뽑으셨습니까? 저는 개헌 논의 솔직히 지쳤어요. 예. 한 20년째 다니면서 얘기하다가 될 듯 됐다 하면서 안 되니까 저는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제가 또 저지권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네. 넣은 얘기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얘기가 좀 와닿았어요. 네.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뭐 선거 제도라든지 개헌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약간의 그 로드맵 이런 걸 제시를 했는데 자, 안철수 의원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 100% 맞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뭐 개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이 말을 있으니까. 나머지는 진정성 없어요.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예, 국면 전환용? 그렇죠. 네, 국민 전환용, 물타기용. 뒤에서 좀 더 얘기 네,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김홍현 교수님.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의 국면 전환용 발언을 한 네, 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말을 뽑아왔습니다. 예.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표현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왕적 의회라는 좀 어색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국회도 대통령도 개헌을 통해서 뭔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예. 그 뜻은 좋은데 예. 국민의힘이 17일부터 3일 동안 개헌 토론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이 국가기관이라는 표현은 의회까지 넣어서 예. 모르겠습니다. 또 뭐 사법기관까지 넣어서 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정상인가? 근데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냅두세요. 대통령 정상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에서 예. 이게 지금 대통령과 함께 의회까지 지금 이제 그 야당의 뭐 입법 독주, 뭐 예. 횡포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약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인 발언이다. 예. 네,라고 해서 뽑아왔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뭐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지만은 뭐 다수당 횡포, 제왕적 의회 좀 부정을 하시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홍근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제왕적 의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의회가 너무 힘이 없어서 예. 힘이 없어가지고 행정부의 부처 하나만큼도 안 돼요. 국회의 힘을 권한시키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개헌이 지금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예. 감사원이라든지 중기관을 국회를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왜 국민의힘에서 제왕적 의회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그러니까요. 물타기 하는 거죠. 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예. 다수당이 민주당 너네들도 제왕적 의회 문제야. 예. 딱 물타기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네요. 그냥 뭐 그러니까- 개헌은 얘기하지 왜?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이거 우리 김원 교수님 너무 그렇게 감염반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고 뭐 국가기관이 하든 말든 그냥 냅두세요. 아니 3일 동안 예. 토론회를 한다고 하고 예.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제왕적 국회 결국엔 계엄의 동기 윤석열의 계엄의 동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건 계엄 옹호를 넘어서 예. 지지하는 발언 같이 들렸어요. 예. 문제 있는 발언이다. 예. 안철수 의원처럼 그냥 진정성 있게 얘기만 하지 그렇죠. 왜 뒤에다가 이 제왕적 의회를 넣어가지고 말해요, 그죠? 이거 물타기가 나가요. 알겠습니다. 네. 말 들어봤고요. 그래서 뭐 이걸 떠나서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특히 뭐 여당 내 물타용인지 뭔지 또 비명계에서도요. 지금 개헌의 필요성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에요. 김영 교수님, 네. 87년 도입된 현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87년 헌법은 예. 그러니까 1960년에 그 제2공화국 헌법 이래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좀 갖춘 헌법이다라는 좀 예. 긍정적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때도 극소수의 엘리트 8인 회담을 통해서 네. 너무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좀 놓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년 헌법이 지금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손볼 때는 됐다. 아. 그런데 왜 지금이냐, 특히 왜 개엄 후에 지금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87년에 도입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이 뭐 핵심 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때 아스팔트에 그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나무하고 체류탄이 날아오고 이 와중 속에서 국민들의 희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전두환이가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닌가? 제발 대통령만큼 국민이 뽑자. 직선제. 예.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정치라는 그때 슬로건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또 혹시나 군인이 또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네.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은 어떡하지? 딱 5년 한 번만 하자. 오케이. 그래서 갑작스럽게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민주화가 심화 확대되면서 이 두 거대한 권력 구조 안에서 한국의 정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바꾸자 하다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여야가 여전히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야가 양당 정치에서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이 반대하고 또 저쪽이 반대하면 이쪽이 찬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헌 논의가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새로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을 여는 것은 정말로 다급한 것이고 앞서 안철수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그 첫걸음은 분명합니다. 예. 또 지금 타이밍이 딱 좋아요. 타이밍도 거의 2000년대 초반에 거의 한 25년 만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봐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야가 안철수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 그러는데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없고 2026년에 지방선거 2028년에 총선 때 하는 거예요. 예. 총선 때 개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개헌 국민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지방선거하고 같이 해요. 그럼 딱 타이밍이 딱 들어맞아요.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골든 타임이다. 딱 골든 타임. 그래서 이제 여야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하자 그러는데 예. 중요한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정권 거치고 다 해놨는데 무슨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국민의힘, 뭐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 이런 관점 가지고 개헌 논의하면요. 개헌 논의하다 싸움해요. 결국은 이 국민만 바꾸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 타이밍은 최적의 타이밍은 네. 그건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정치권에 하지만 맞춰놓으면 안 된다. 그럼 왜 지금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전혀 지금 의미가 없고 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진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당은 진정성이 없고 야당은 할 가치가 없고 할 가치는 아니죠. 할 의미가 없는 건가요?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교수님. 민주당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게 총선 이후 작년 총선 이후에 오히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헌을 얘기했으면 아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 12.3 전과 후는 예. 분명히 다른 대한민국이거든요.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 민주당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걸로 물태기하는 국민의힘에게 넘어가지 않죠. 네. 예.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사업에서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아까 우리 87년 헌법 체제 이게 지금 문제점 얘기를 좀 잠깐만 나눠보고 좀 그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이렇게 보면은 뭐 필리핀 이게 보면은 별로 선진국 별로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멕시코도 멕시코, 뭐 콜롬비아, 뭐 에콰도르, 뭐 튀르키예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이케야 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면 뭐 이원 정부제 같은 채택한 나라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또 의원 내각제들인데요. 이게 게다가 뭐 단원제, 양원제 얘기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임기가 직선제까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5년 단임제 채택한 나라는 정말 이거는 단임제는 뭐 한국, 필리핀, 멕시코가 6년 단임이에요. 멕시코 네.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죠. 문제 없습니까? 5년 단임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년 단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뭐 5년 중임하면은 나라가 더 큰일 나죠.
그 미국은 4년 중임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미국은 오랫동안 양당 정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통령 중심제의 중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 엄청 강하고요. 지역색이 강하고요. 이념 대결이 강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2번 하면은 네. 전반기 4년은요. 포퓰리즘 정책에 난무하고요. 여야 정쟁이 길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끌어내리려고. 왜? 저 사람이 성과를 만들려면 대통령 한 번 더 하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 4년 했어요. 예.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럼 예. 4년 동안에 뭐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 받을 수 있는 정책 많이 하겠죠. 다 하는 거죠. 다 그냥. 그러면 국민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어떻게든 탄압 불사하고 길거리에 들어눕고 용산 쳐들어가고 전광훈 목사 나가지고 촛불 들고 하느님 그러고 이 나라가 안 된다고. 그래서 중임은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싶으니까 예. 또 국회의원한테 맡기는 것도 좀 찜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문건영 대통령이 그나마 절충형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착이 되면은 의원내각제로 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임기에 대한 거는 단임에 대해서는 고정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아니요. 만약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은 대통령 4년 중임도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된다면 코난이 외교, 안보, 국방만 있으니까 4년 예. 중임도 큰 문제는 없어요. 5년 단임 그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권형 대통령이 되면은 4년 중임으로 가도 괜찮고 또 정착이 되면은 의원내각제까지도 뭐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문제다. 네. 5년 단임제 이런 임기라든지 지금 뭐 87년 헌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년 단임제의 문제는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왕적,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계엄도 그렇게 해서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도 이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4년 하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연임을 한다 하라고 했을 때 그쯤에는 뭐 8년 후에는 그럼 레임덕이 안 오겠습니까? 그 레임덕을 5년에서 3년 정도 더 연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게 한 번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연임이 된다고 하면 마지막 그 선거를 치르는 해에 예. 정말 대단한 공약들을 막 남발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개헌의 여러 가지 뭐 정부 형태를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4년 중연임제에 대한 얘기가 제가 볼 땐 좀 지금 개헌론에서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분권형에 대한 좀 그런 좀 심도 있는 예. 또 진지한 논의는 좀 아직 없어서 예. 저는 지금 당장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이번에 된다. 개헌은 안 될 것이다. 네, 대통령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공약으로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것도 저는 준비되지 않은 개헌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전 이건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분권형이든 뭐 4년 중연임제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예. 좀 장시간 이번에야말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예.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개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면 임기에 관한 문제 뭐 등등에 대한 얘기 정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여권에 그리고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